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암, 그리고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가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가 발생할 때 나의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는 8, 90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빅3 가장 흔한 원인 질환 1위가 알츠하이머병, 2위가 혈관성 치매, 3위가 파킨슨병과 관련된 루이소체 치매가 있습니다. 세 가지 병에 생기는 원인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는 50% 이유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인데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생기게 됩니다. 뒤이어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 안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거나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혈관이 죽어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소체 치매는 루이체가 뇌의 다양한 부위에 쌓이면서 인지기능의 저하를 만드는 병입니다. 우리는 치매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전조 증상도 역시 원인 질환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억력 저하입니다. 보호자는 기억하는 일을 환자는 기억해내지 못하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할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 또한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앓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칸트는 만년의 기억장애를 동반한 치매를 앓았다고 추측합니다. 치매가 1900년대에 발표되었고 칸트는 치매 발표 200년 전 인물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망하기 몇 년 전부터는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고 당연한 내용까지 노트에 쓰며 확인했다고 합니다. 칸트조차 걸리는 병이라면 누가 걸린들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다음, 혈관성 치매는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증상이 갑자기 생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마비가 올 수 있고 동작이 느려질 수도 있죠.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보다 보행장애, 언어곤란, 연화곤란, 사지마비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 많아요. 루이소체 치매는 파킨슨병 증상이 동반됩니다. 근육이 조이거나 당기는 느낌 또는 근육통이 느껴지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서 무릎 관절 문제 때문에 다리가 쑤시겠거니 하고 근육이나 관절 질환으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더욱 필요합니다. 행동이 느려지고 단축 기우거나 글씨 쓰는 동작같이 미세한 움직임이 점점 둔해지고 얼굴 표정, 걸을 때 팔다리 움직임 등이 느리고 달라지지만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면서 병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것은 다른 병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게 의심이 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자살 원인 중 하나로 루이소체 치매가 꼽힙니다. 루이체라는 단백질 무리가 뇌의 다양한 부위에 쌓이면서 기억력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저하도 동반되고요. 가장 무서운 증상이 환시나 망상 등의 정신행동 증상인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긴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물건을 빼앗아 갔다 등의 망상으로 남을 의심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증상은 집중력과 방향감각의 저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환시, 헛것을 보시는 증상이나 또는 선망이라고 해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시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하는 감정 변화가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주 증상인 파킨슨 증상과 인지기능의 변동이 나타나기 십수년 전부터 심한 잠꼬대라든지 아니면 후각 기능의 저하가 선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좀 덜 명료해 보이면서 심한 잠꼬대를 하고 옆 사람을 때리거나 냄새를 유독 못 맡는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제 치매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과 야외 산책을 동행하게 되면 장미꽃이 만발해 있어도 꽃향을 잘 못 맡기도 하면서 후각 저하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어르신 댁에 가보면 쿰쿰한 냄새가 나도 잘 못 맡기도 하고 냄새에 대한 언급이 없기도 하죠.
치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치매가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형과 루이소체 치매가 동반되는 등 치매의 원인 종류가 중첩되기도 하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병이 발생될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바쁜 와중에도 나의 건강은 물론이고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건강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치매가 걸렸음을 본인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 와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어르신 혼자만 거주하는 댁도 있어요. 강제로라도 요양보호사 등을 통한 돌봄을 이어가고 싶지만 어르신이 워낙 완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는 댁도 많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가봤는데 돌아가신 게 발견되기도 하고 치매가 있다고 해도 혼자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된다며 그냥 두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소중한 가족에게 돌봄을 통해 건강 유지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지원도 받으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